창업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세 지원 제도하고 또 금융 지원 제도, 기술 지원 제도, 경영 지원 제도, 또 창업 인프라 지원 제도 등 세제적인 측면, 또 자금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여러 분야로 지금 지원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창업 지원 제도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법적인 그런 지원 분야와 더불어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금융 자금적인 측면, 그리고 사업의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측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는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과 또 기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창업 활성화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세 지원 제도는 세법상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또 세법상 창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법에 대한 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 119조, 120조, 121조와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에 근거해서 수도권 과밀억제 번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이후에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 지원법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 지원으로는 조세특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11조 3항에 의거해서 창업 투자 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를 해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1항과 동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해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를 해서 취득한 그런 자본, 또 기업 구조조합에 출자해서 취득한 이러한 지분, 또 부품 소재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해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게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게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276조와 280조에 근거해서 벤처기업 지적시설의 사업 시행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이나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0% 경감해주는 이런 제도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창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는 창업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창업 투자사나 또 창업 보육센터 등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조세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창업 중소기업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특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적극적인 이런 투자를 지금 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 자원이 취약한 그런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특히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의 부진, 또 신용도가 아직은 취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금 조달보다는 개인 사채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권에서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비해 높은 그런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만 융자가 가능한 그러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러한 금융 비용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 제도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제1금융권을 통한 융자 지원, 그리고 기술 신용 보증이나 또는 신용 보증 재단 등을 통한 보증 지원, 그리고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 자금 등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 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경영 3단 기능과 또 자금 지원을 연계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지원 효과를 높이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규 고용 창출 및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 자금으로는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 및 창업한 지 6개월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금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그러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비 창업자와 또 창업 후 5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자금, 또 운전자금 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업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최고 8년까지 상환기간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기업당 5억 원 정도의 한도로 해서 최고 5년간의 상환기간을 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제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러한 혜택들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 중에서 이 기술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은 시장 수요에 탄력적이고 또 신속적인 그런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술 인력이나 또 정보 소집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기술 지식 집약적인 그런 경영 구조를 갖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특히 소량 다품종화가 되면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요구되는 그런 기술 능력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다양한 그런 지원책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평가 비용의 25%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은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사업성까지를 분석해주는 분석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사업화 연계 기술과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화 개발비 10억 원 이내 범위 내에서 민간 투자자와 또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그런 자금을 신기술 사업자 1인당 1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 또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위해서 총 소요 비용의 75%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장 등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센터의 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은 기업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은 연구개발기간 또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 이상의 그런 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기술 인력 부족의 문제라든지 연구 기자재 부재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센터를 통해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 경영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는 사업 초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경영 자원을 배분을 하면서 재화를 생산하고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경영 지원 제도가 어떤 제도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이런 경영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총 5단계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초 이론적인 그런 업종 분석 및 아이템 선정, 또 창업 실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론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1단계 교육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2단계 교육으로 넘어가서 업종별로 심화 교육 및 현장 실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책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보증 우대를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지정을 해서 교육 이후에도 창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제공을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자에게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총 5단계의 경영지원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직자나 또는 퇴직 예정자인 그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또 본인의 어떤 방향과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이 컨설팅을 요청을 하면 총 컨설팅 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상담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은 교육을 통해서 창업자의 경영자적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것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이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공장 등록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비용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 5번째로 창업 인프라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이나 조세나 기술 또 경영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외에 창업에 필요한 그런 공간 또 창업 절차의 간소화 또 창업에 따르는 각종 규제의 완화 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 창업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공급 또 연구 기자재 지원 등과 같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총체적인 그런 창업 기반과 관련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 지원 제도로는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예정자의 초기 기업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그런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요. 또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인 설비,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인프라, 여기서의 기술 인프라는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 내에 있는 인력 및 기자재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런 기술 인프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 기술, 자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실시를 하면서 초기 기업이 겪는 그런 시행착오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또 기술 경영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창업 시기와 유사 업종 간 기업을 집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간의 경쟁 자원에 대한 교류 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게 하며 또 상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자생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계획적인 그러한 창업보육센터의 기능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기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또 창업 예정자들의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활발하게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역별로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지역 단위별로 테크노파크와 지역 혁신센터, 우리가 RI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기관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도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 구에 사업 승인, 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통해서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인허가들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 부분, 또 금융 부분, 경영 부분, 인프라, 조세 불능까지 관련해서 창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창업 및 회업 여건, 또 고용 환경 등에 있어서 기업 환경 평가 부분에 있어서 매우 낮은 것으로,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예비 창업자나 또 창업 초기 기업가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현실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경주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의 창업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그리고 경영지원제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도와 더불어서 기업의 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계기관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또는 농어촌 특별세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수도권 가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창업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조세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투자회사, 또 기술사업, 금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자를 해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양도 차익, 이걸 비과세한다든지,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를 해서 취득한 자본, 또 기업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해서 취득한 이런 자본들에 대해서도 비과세의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시설 지원 자금에 대해서 벤처기업의 주적 시설의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구입을 해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나 분양할 목적으로 이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또 등록세나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조세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죠. 금융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을 통해서 용자가 지원되고 있고, 또 기술 신용보증이나 또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보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는 정부가 직접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금융지원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었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이 금융지원과 관련된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자들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고 6개월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그런
대상자들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어려운,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이나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는 기업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최고 8년까지 상환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기업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고 5년의 상환기간을 두고서 금융자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특히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술 인력, 또 정보 수집, 또 기술의 집약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되고 총 평가 비용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업화 연계기술 사업을 위해서 개발비 1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민간 투자자와 투자 유치를 연계를 지원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시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이런 자금들을 신기술 사업자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신기술 혁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공장 등록을 보유한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소요 비용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경영지원 제도를 우리가 정리해봤죠. 경영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경영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봤죠.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1단계에는 창업과 관련된 그런 기초 이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2단계에서는 업종별로 심화 교육과 더불어서 현장 실습이 진행이 되고 3단계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 계획서를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4단계에서는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책자금을 신청을 받고 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보증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교육 이후에도 창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경쟁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컨설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업자 본인이 컨설팅 총 비용의 2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8%를 중소기업청에서 등록한 그런 중소기업 상담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로 창업 인프라와 관련된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창업에 필요한 그런 공간이나 또 창업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문제나 창업에 따른 각종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또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더욱이나 창업 지원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이런 기능들을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 예정자와 또 초기 기업가들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그런 공간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게 되고, 또 초기 이 창업자들이 애로사항인 설비 투자나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기술 인프라, 여기서 기술 인프라 우리가 대학이나 연구소를 예를 들었죠. 이 대학이나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 또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을 직접 연계시키거나 또는 연계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도 해서 창업 예정자나 초기 창업자들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별로 테크노파크와 지역혁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기술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창업 과정에서 공장 설립이나 다양한 인허가를 돕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별로 창업 사업 승인 계획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